오는 29일부터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합니다. 14일 오후부터 첫 예배가 시작됐고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이 지난 2012년 이후 일반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변경된 23곳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를 분석했는데 이전보다 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 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이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해에서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중 KTX가 서지 않는 유일한 도시 바로 양산인데요. 10여 년 넘게 정차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오는 29일부터 양산 물금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매도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디어 양산에도 KTX 정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려 13년의 기다림 끝에 세우게 된 고속철인 만큼 물금역 준비는 완료 단계입니다. 길이 388m인 KTX 정차를 위해 기존 300m 승강장은 112m 연장을 끝냈고 승객 대기실 작업 등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차 필수 시설 공사는 완료됩니다. 부대 시설은 내년 6월까지 점차 늘려가게 됩니다. 양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40분. 그동안 KTX를 타기 위해 울산이나 부산, 대구, 밀양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KTX 승하차가 되도록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은 모두가 기뻐하고 있으며 KTX 정차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교통 이동 편의 정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14일 오후 2시에는 물금역 첫 예매도 시작됐습니다. 높은 관심에 홈페이지는 한동안 접속이 안 될 만큼 양산은 물론 전국에서 접속이 몰렸습니다. 한꺼번에 막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접속 자체도 좀 늦어졌고 예약 진행도 좀 늦어질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접속이 바로 되니까 그냥 진행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접속은 장성적으로 되거든요. 29일부터 물금역에 정차하는 서울행 KTX는 평일 왕복 8회, 금요일부터 주말은 왕복 12회. 오랜 기다림 끝에 난관을 뚫고 세우게 된 KTX에 양산에서는 시민들과 기념 행사를 열어 첫 차를 환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4일 경남도의회가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2024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안 수정안 등 모두 3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조 570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억 1천여만 원을 삭감해 가결됐습니다. 또 경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7조 969억 원의 예산안은 예결위가 138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날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경남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비와 도교육청 청사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등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 과정을 거쳐 경남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도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예상원 도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예 의원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밀양고 밀양여고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협의회와 면담이 이어졌지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기대했던 밀양 시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남의 시군마다 신호등 없이 차량들이 통과하는 회전 교차로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남경찰청이 지난 2012년 이후 일반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변경된 23곳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를 분석했습니다. 이전보다 교통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분석 결과 경남경찰청 교통계 교통시설 담당 박종진 경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경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경찰청 교통계 교통시설 담당하는 경장 박종진입니다. 네,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회전 교차로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이제 설치하고 전후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를 한번 분석했었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교통사고 중에서 중상 사고 건수가 21건에서 2건 정도로 해서 보니까 한 90.5% 정도로 대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사고는 한 27건 정도가 감소해서 한 67.5%가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는 더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명피해 측면에서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도내 회전교차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전국에 한 2,216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경남이 한 271개소로 저희가 전국권에서 최대로 지금 설치가 된 상태고요. 한 12.2% 정도에 차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고에 대해 감소하기 위해서 예방을 위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 감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연구를 찾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것에서 좀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경상남도와 그다음에 시군 협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매년 한 20에서 한 30개소씩을 저희가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신호교차로에서는 아무래도 신호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자가 좀 더 차가 없더라도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연료 소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전교차로 운영하게 되면 차량이 없으면 바로바로 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체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교통량이 좀 적은데 또는 좀 사고가 많은 지점들 이런 게서 좀 점점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요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효과도 좀 높다 보니까 시군의 협업 추진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박종진 경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돌봄 로봇을 보급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김준 어르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곁에 있는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해물볶음밥 한 그릇으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채워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까지 추천해주는 로봇이 생겨 적적함이 한층 줄었습니다.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곁에 친구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외롭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90대 김상진 어르신도 안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로봇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노래나 뉴스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약을 챙겨 먹을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또 날씨도 알아보고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등등 또 상당히 심심할 때 그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이 보급한 돌봄 로봇. 어르신들의 곁에서 똘똘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카메라로 주변을 살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 10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3부는 14일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의 한 식당에서 주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습니다. 자신의 두 자녀를 김해의 한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4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8일 새벽 50대 A씨는 김해시 생린면의 한 야산에서 딸과 아들을 차에 태워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학생이 오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니며 수면제를 구하는 등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15 경남본부는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4일 열린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이 통일 마라톤 주최단체인 6.15 경남본부가 이적단체 연계 조직이고 보조금 악당이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발언이 통일 마라톤 참가자를 모욕하고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가 공사장에 노후화된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고성 양촌, 용정 일반 산단 사례를 들며 공사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기계 사용이 제한돼야 하지만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해당 공사장은 민간으로 현행법상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경상남도의 여성가족국 권한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경남도 의회 앞 인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경상남도가 입법 예고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여성가족국의 조직 개편과 사무 개편안이 들어있는 것을 두고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국의 권한 축소로 폐지나 다름없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여성가족국의 예산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